오빠, 응? 픽업이랑 응. 트럭은 연간 자동차 세금이 되게 싸잖아요. 그렇지. 연 자동차 세금이 28,5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지. 근데 왜 그 차들만 유독 세금이 싼 거예요? 글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내가 아는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잖아. 네. 그러니까 분단 국가라는 거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 그래서 특히 이 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소형 화물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군수물자를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나라에서 차를 증발을 해가. 그 말이 뭐냐면은 내 명인데 전쟁이 나면은 이 차가 내 명의가 아니고 나라에서 그냥 뺏어가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모를 전시 상황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나 어릴 때, 그러니까 한 90년대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SUV도 이런 세제 혜택을 줬었단 말이야. SUV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을 때 그때 SUV까지 전쟁이 나면은 증발 대상이었어. 그래서 어떤 차였냐면은 현대 갤로퍼 있었고, 그리고 기아의 록스타라고 하는 SUV가 있었어. 그리고 쌍용의 코란도, 딱 요 차까지 옛날에 자동차 세금이 되게 싸다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SUV가 너무 승용차처럼 흔해지고 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SUV는 이제 그 혜택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 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1톤 화물 뭐 이런 차는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싼 거였네요. 근데 요즘에 뉴스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쟁이 날까요? 희박하지. 아,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쉽게 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든 일에 100%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존재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전쟁이 날 확률이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오빠 말대로 진짜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픽업 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세컨카로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 그러니까 픽업 같은 경우가 뒤에 짐칸이 되게 넓다 보니까 차를 진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활용도가 되게 높은 차인데 세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데일리카로는 이런 승용차 쓰시고,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픽업 뭐 이렇게 사용을 해도 차를 가만히 세워놔도 이 세금이 몇십만 원씩 나오는 뭐 그런 차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픽업은 세컨카로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오빠 또 픽업이 사륜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던데 우리 오늘은 사륜 가능한 픽업 차량 한번 찾아볼까요? 사륜무동이 가능한 픽업? 네. 그럼 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륜무동 가능하지만 좀 컨디션도 좋고 가격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연간 자동차 세금이 거의 공짜처럼 느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세컨카로 한 대 들여놓겠다 이러시기에도 큰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SUV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데일리카로 운행을 하겠다 뭐 이러시기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해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 모델이에요. 사륜구동 가능한 쌍용의 더 뉴 코란도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대가 채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뭐 중고차로 보셨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그렇게 커 보이는 모델은 아니에요. 특히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깔끔한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적재 공간이 중요하죠. 뒤쪽에 보시면은 디자인 그리고 공간성을 동시에 챙겨보실 수 있는 이 하프탑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적재 공간도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쌍용의 4륜구동 가능한 픽업 더 뉴 코란도 스포츠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조차 없는, 중고차로 봤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깔끔한 모델이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관리 해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모델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디젤 4륜 CX7 패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관 디자인은 구형 코란도 스포츠 모델이 아니고 디자인 부분 변경을 한번 거치는
더 뉴 코란도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이 범퍼 디자인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앞전 모델까지는 LED 주간주행등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모델부터 이 안개등 옆쪽으로 LED 주간주행등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외관 디자인은 코란도라고 하는 모델에서 파생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코란도랑 좀 비슷한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픽업 중에서 유지 관리가 가장 편리한 다크 그레이 G색 바디고요. 휠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 타이어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돼 보여요. 한 80에서 90% 정도 트레드가 남아있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 마감 보여드리면 등급 자체가 그렇게 낮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옵션은 대부분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름철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옵션이 통풍 시트죠. 특히 픽업 모델들이 통풍 시트 들어가는 차량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가죽 시트 컨디션도 꽤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1열부터 깨끗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픽업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사람을 편하게 개발이 된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이 그렇게 넓은 모델들은 아니에요. 그냥 공간적인 면만 따져봤을 때는 소형급 SUV 정도 2열 공간성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티볼리라든가 QM3 정도의 2열 공간성은 나와주는 차량이에요. 온 가족이 타고 장거리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법한 2열 포지션이지만 그래도 잠깐 이동하시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2열 공간성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2열도 전반적으로 1열 못지않게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2열에도 양쪽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자, 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적재 공간이죠. 하프탑, 반탑 같은 경우에는 밑에 먼저 열어주시고 위쪽을 이렇게 들어주실 수가 있는데 픽업이 특히 이 공간만 딱 보더라도 앞전 차주분이 이 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대충 보여요. 아무래도 너무 다방면으로 차가 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는 차도 많고요. 그리고 차를 좀 험하게 쓰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레탄이 많이 까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적재 공간이 깨끗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전 차주분이 그래도 차를 그렇게 험하게 쓰지 않았다고 금방 알아챌 수가 있고요. 닫을 때는 위쪽을 먼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뒤쪽 리어 디자인은 이 앞전 코란도 일반 모델에서 큰 디자인 변화는 없는 리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픽업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델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는 모델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농촌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내가 큰 트럭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뒤쪽에 뭐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같은 거 많이 넣고 다니시고 도심권으로 봤을 때는 내가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는데 짐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이고요. 직업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좀 큰 물건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이 차량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공간적인 활용도가 좋고 세금적인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타시기에도 좋고요. 아니면 세컨카로 운행해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전자식 사륜,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1만 9,223km, 아직 12만 km를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자, 픽업 모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나 이 차를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픽업이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4륜구동이 기본 적용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픽업 모델 4륜구동이 추가 옵션인 차량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2륜구동으로 나오는 차량들도 꽤 있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가격 안에서 이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 가격은 9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